이 앨범에 대해서는 제가 좀 큰 불만이 하나 있는데 좀만 잘못하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드디어 또 아이유님의 오랜만에 앨범 발매 소식이 있습니다.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으로 컴백을 알리셨죠.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로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으시고 또 연기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또 이렇게 새 앨범을 준비하셨는지 저번에 비슷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진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뿐만 아니고 모든 직업에서 저는 좀 롤모델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막 데뷔하는 솔로 아티스트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했던 활동들, 보여줬던 방향성들, 그리고 그 성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저는 중요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유님의 전체 커리어를 돌아보는 티어메이커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아이유님의 음반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티어메이커는 뭐 음악성에 대한 평가가 절대 아니고 그냥 이제 아이유님의 음반들을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제 취향에 맞았었는지, 제가 더 자주 들은 앨범이었었는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제 안에서의 티어를 매겨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에 들어가는 음반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음반이라는 평가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앨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앨범은 아이유님의 데뷔 앨범 Lost and Found고요. 미아라는 발라드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셨죠. 당시에 이제 중학교 때 데뷔를 하셨는데 이 앨범은 제가 지금 유일하게 여기서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앨범의 모든 수록곡이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앨범인 정규 1집에 그대로 수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데뷔 앨범을 따로 구매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구하려면 좀 비싸거든요, 이거. 그래서 살걸. 이 앨범이 지금 돌아보면 어쨌든 대중적인 성공을 그렇게 크게 거두진 못했지만 이게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아이유님의 좀 전성기를 열었던 그런 음악 색깔들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짜임새라든지 곡에도 퀄리티도 다 좋은 편이고 되게 언제 들어도 좀 기분 좋은 그런 팝 음악들로 잘 채운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아라는 곡도 지금 들어보면은 뭐 아이유님의 창법도 다르고 당연히 어떤 사운드나 감성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찾아 듣게 되는 마음에 드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앨범을 일단은 A티어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두 번째 살펴볼 앨범은 아이유님의 첫 번째 정규 앨범 Growing Up이라는 앨범이고요. 부는 미아와는 다르게 완전 경쾌한 댄스곡이었고 트랙 리스트를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데뷔 앨범의 모든 트랙이 다 그대로 다시 수록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자랑 타임을 하나 갖고 가자면은 여기 이제 아이유님의 사인이, 당시에 아이유님이 이제 고등학생이셨는데 제 지인의 아는 분이 당시에 아이유님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서 부탁을 해서 받은 사인인데, 사실은 아이유님 사인이 아니어도 제가 알 수 없는, 제가 그 사인하는 모습을 관측하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유님의 사인인지 아닌지는 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저는 아이유님의 사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록곡들을 보면 아이유님의 이제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라는 테마가 좀 노래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작용을 하는데, 이 앨범에도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유님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하는 날이라는 트랙이 실려 있어요. 성장하는 나이 시리즈의 시작은 이 앨범에서부터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타이틀곡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제가 즐겨 듣는 트랙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후속곡으로 활동하셨던 있잖아의 락 버전, 있잖아라는 트랙은 데뷔 앨범에 실려 있었는데 이 앨범에서 이제 락 버전을 새롭게 수록하시면서 이걸로 후속곡 활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곡을 더 자주 들은 것 같긴 해요. 앨범 자체가 뭐 그렇게 듣기 나쁘진 않지만 사실은 이 앨범의 좋은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데뷔 앨범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티어에서는 일단 C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다음 살펴볼 앨범은 마시멜로라는 타이틀곡을 활동하셨던 IUIM이라는 앨범입니다. 그 데뷔 앨범 미아보다 그 다음 앨범인 부와 있잖아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 기세를 이어가고자 마시멜로우는 좀 더 한층 더 발랄한 그런 느낌의 곡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마시멜로라는 곡은 나왔을 때 자주 듣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막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앨범이나 노래냐고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발라드 수록곡이나 다른 수록곡들도 다른 좀 대표곡들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자주 들은 느낌은 아니어서 이 앨범은 연속으로 C에 한번 넣어볼게요. 네, 다음 살펴볼 작품은 아이유님의 첫 번째 약간 메가 히트곡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좋은 날이 수록된 리얼이라는 앨범인데요. 말씀드린 좋은 날 이외에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 트랙도 지금까지도 아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더 확실한 아이유라는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이때부터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구나 마시멜로가 좀 더 직관적인 댄스 트랙이었다고 하면은 좋은 날에서는 물론 안무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팝적인 감성을 많이 가미해서 이제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조금 더 구분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위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제외하면은 좀 팝과 발라드 사이의 그런 좀 경계에 있는 트랙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들어봐도 아이유님이 이 앨범을 통해서 좀 한 단계 더 확실히 성장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앨범이고, 반응도 엄청나게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죠. 이 앨범도 A로 일단 한번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감하게 S에 한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앨범이에요 저는. 네, 다음 살펴볼 앨범은 리얼의 확장판 같은 리얼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고, 타이틀곡은 나만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앨범은 자세히 보시면은 사진도 이제 전작인 리얼에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남은 네, 그런 사진들을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의 마이너스 점수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보통은 리패키지를 내더라도 노래는 거의 재활용하고 사진은 새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앨범은 반대로 노래는 모두 이제 새로운 곡을 실었지만 사진이나 전체적인 컨셉은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트랙은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어쨌든 연이어서 팝이나 댄스 계열의 곡들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아이유님이 또 이제 이런 것도 잘하시는 아티스트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잔혹동화라는 수록곡으로도 방송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곡이 나쁜 곡들은 아니어도 제가 자주 찾아듣게 되는 그런 느낌의 앨범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일단 B로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앨범이 아니고 이거는 세 곡이 들어있지만 싱글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앨범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싱글이죠.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라는 그런 요새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작품 아이유님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너랑 나가 수록된 라스트 판타지라는 앨범이고요. 너랑 나라는 곡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그 솔로 그런 이미지가 약간 이때부터 생긴 것 같긴 해요. 컨셉이나 스타일링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잘 찌그러지는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그건 아쉽긴 하지만 이 앨범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그래도 꽤 여러 개 있었던 기억이에요. 뭐 너랑 나도 좋고 별을 찾는 아이나 비밀 이런 곡들도 좋았고, 그리고 앨범 컨셉 자체가 다양한 그 선배 뮤지션분들과의 콜라보를 컨셉으로 내세운 앨범이기도 했어요. 윤상, 김광진, 이적, 김현철, 라디 이런 분들의 이름이 보이고, 코린 베일리드 같은 해외 뮤지션분들도 참여하시면서 그런 컨셉을 제대로 살린 앨범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앨범 단위로 봤을 때는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곡에서는 되게 동화 속 소녀 같았다가 어떤 곡에서는 막 되게 현실적인 조카 같았다가, 반면에 후반부에는 굉장히 좀 가라앉는 무드의 곡들도 있고, 제가 들었을 때는 잘 뭉치는 앨범이라기보다는 조금 흔히 말하는 그 종합 선물 세트식에 조금은 더 가까운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까지도 아이유님의 정규 앨범들은 특히 좀 콜라보라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앨범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유님의 전체적인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 앨범은 B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앨범은 또 다시 싱글 20살의 봄이라는 세 곡의 온전한 곡들이 들어있어서 사실 요즘 개념으로는 거의 미니 앨범에 가깝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싱글이고, 타이틀곡은 하루 끝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이 하루 끝이라는 노래는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날과 너랑 나에서 이어지는 소녀 아이유 타이틀곡의 완결편 같은 그런 느낌? 그 두 곡에서의 사운드의 편성이나 어떤 감성들이 한층 더 발전된 느낌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리고 하루 끝 이후에는 이런 느낌의 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이 노래가 진짜 아이유님이 노래를 엄청나게 잘한 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창력을 정말
마음껏 뽑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이유님의 그 가창력에 마음껏 취하기 위해서 정말 몰입해서 듣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복숭아라는 싱글도 많이 사랑을 받기도 했고, 아이유님의 자작곡으로서 아이유님 특유의 감성이 이때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A까지 가기에는 조금 덜 배부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곡들이 좋아서 A로 한번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정규 앨범으로 발매된 모던 타임즈라는 앨범입니다. 그 아이유님의 정규 앨범들을 살펴보면은 그 앨범마다의 성향의 갭이 굉장히 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규 앨범이었던 너랑 나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른 작품이고, 제 생각엔 아이유님의 정규 앨범을 통틀어서는 그 앨범 하나의 유기성으로만 봤을 때는 이 앨범이 가장 좀 그런 걸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좋은 날, 너랑 나, 하루 끝 이런 곡들에서 쌓아왔던 어떤 스타일이나 감성이 이 분홍신에서는 한 반 정도 또 계승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으로 정제되는 그런 걸 보여줬던 트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앨범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9번 트랙에 실린 하바나라는 노래가, 특히 아이유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이 하바나를 콘서트에서 부르셨던 그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 하바나라는 곡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무대를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그 퍼포먼스와 연출을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자 좋아하는 곡이고, 사실 저는 이 앨범 자체의 어떤 스타일이나 색깔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조금 농도가 진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쉽게 듣게 되진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앨범은. 그래서 이 앨범도 저는 일단은 B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다음에 살펴볼 작품은 이패키지 앨범이고 모던 타임즈 에필로그라는 앨범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와 크레파스라는 두 곡이 추가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DVD나 이런 여러가지 구성품도 들어있는, 지금 봐도 굉장히 묵직한 그런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서는 금요일에 만나요가 또 아이유님의 자작곡 중에서는 처음으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또 아이유님 커리어 전체를 보자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다음 앨범부터 아이유님이 곡 작업이나 프로듀서로서 정말 많은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이 앨범을 통해서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들어도 정말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이 아이유님의 트랙 중에서 많이 있는데, 금요일에 만나요가 좀 그런 곡 중에서 대표적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크레파스라는 곡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드라마 OST로 먼저 선보였던 곡으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앨범 전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트랙이어서 이 앨범에 이렇게 실려 있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라운지 계열의 그런 사운드에다가 보컬이 들어가는데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곡이에요. 약간 모험적인 부분도 느껴지는 트랙인데 그걸 또 아이유님께서 굉장히 잘 소화하시면서 사운드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주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아까 제가 리얼 플러스라는 확장판을 얘기할 때 사진을 그대로 좀 재탕해서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앨범은 사진도 다 새로 찍으시고 사진들의 퀄리티도 좋아서 패키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 앨범은 저는 A로 올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볼 앨범은 아이유님의 리메이크 시리즈의 첫 번째 앨범 꽃갈피라는 앨범이고요. 이 바이닐이 한때는 굉장히 그 몸값이 올라서 막 거의 200만원 정도 한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제가 알기로는 좀 재발매가 되어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딱 그때 구매해서 되게 잘 샀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타이틀곡은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발라드 곡이었는데 너의 의미라는 그 수록곡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그런 특징이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바이닐판의 특징으로 CD판엔 없는 추가 수록곡이 하나 더 있어요. 어허야 둥기둥기라고. 보통 이제 K-POP 에서는 바이닐에만 추가 수록곡을 넣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은데 이 앨범은 또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이유님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의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류의 작품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쨌든 뭔가를 굉장히 좀 도전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아이유님이 좋아하고 아이유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을 아이유님에 맞게 편곡해서 소화하는 그런 성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유님의 작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아이유님만의 그런 독자적인 혹은 독보적인 그런 캐릭터가 잘 드러나는 앨범이나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는 꽃갈피 시리즈는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작품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정체성이나 우리가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를 떠올렸을 때 그런 그 분위기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에는 분명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제 취향을 떠나서 한국의 명곡을 리메이크해서 발표하는 이런 시도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그런 의의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꽃갈피 첫 번째 앨범은 뭐 C까지는 아니고 B 정도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은 아이유님의 미니 앨범 채셔라는 앨범이고요. 23이라는 타이틀곡을 선보이셨던 그런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서부터 아이유님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듀서로서도 나서시고 곡 자체도 아이유님의 참여 비중이 높은 굉장히 뜻깊은 앨범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 앨범만이 주는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운 그런 감각이나 소리들이 있어요. 분명히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발견이 되는데 그 아이유라는 아티스트의 커리어에 이런 작품이 아마 다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작품을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이 시점에 하나쯤 남겨놨다는 게 정말 좀 다행스럽고 그 뒤에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풀어나가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순히 앨범의 그런 의의뿐만 아니라 푸르던이나 무릎 뭐 마음 이런 곡들을 정말 저는 좋아하는 트랙들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는 식상해진 밈 중에 하나로 아이유님을 보고 국힙 원탑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아이유님 본인의 작품들을 통틀어서는 이번 트랙에 실린 제제라는 트랙이 가장 좀 힙합 계열의 사운드에 가까운 편이긴 해요. 최근 앨범에 이제 홀씨 같은 트랙도 힙합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직관적인 약간 붐백 느낌의 사운드가 들어가는 트랙으로서는 조금 더 제제가 제 생각에는 힙합적인 느낌을 잘 살린 트랙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곡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곡 중에 하나고 제 취향으로 티어를 나누는 컨텐츠니까 이 앨범은 저는 S에 놓아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앨범은 아이유님의 네 번째 정규 앨범 팔레트고요. 타이틀곡도 마찬가지로 팔레트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아이유님은 정규 앨범마다의 갭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앨범도 이제 그 모던 타임즈와는 다르게 아이유님이 프로듀서로서의 그런 감각이나 능력을 많이 발전시켜서 완전히 또 다르게 만든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앨범에 대해서는 제가 좀 큰 불만이 하나 있는데 내구성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앨범 패키지가 제 기억으로 제가 이 앨범을 2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여기가 좀 그 부착이 되는 부분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도 여기가 지금 좀만 잘못하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내구성이 약한 게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뭐 앨범의 완성도나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아이유님의 음악적인 색깔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시도들을 거쳐서 이 앨범에서 딱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의 아이유님이 지금의 아이유님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음악적인 뭐 방향성이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이틀곡 팔레트도 되게 매력적인 팝곡이고 그 외에도 반편지라는 트랙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또 그런 발라드 트랙들의 비중도 꽤 높은 앨범입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채셔라는 앨범에서 보여준 아이유님만의 그 독특한 특이한 감각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편인데 상대적으로 이 앨범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다듬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심심하긴 해요. 이 앨범은 그냥 틀어놓으면 쭉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채셔의 그런 약간 날카로운 느낌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일단은 B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지금 B에 좀 많이 쌓이는데 뭐 나중에 약간 분산을 하더라도 일단은 B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은 리메이크 시리즈 두 번째 앨범 꽃갈피 둘이라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바이닐로 발매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첫 번째 꽃갈피 앨범과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발매가 되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꽃갈피 셋 앨범도 거의 똑같은 디자인과 형식으로 발매가 되어서 그 시리즈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앨범에서 타이틀곡이 발매가 되지 못하고
빠졌어요. 외부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원래는 타이틀곡이었던 곡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수록곡만 발매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수록곡들의 뭐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클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실 수도 있기도 하고, 여기서 빠졌던 곡도 또 뮤직비디오는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죠. 이 앨범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은 꽃갈피 첫 번째 앨범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결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첫 번째 앨범에서 저는 이제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타이틀곡은 엄청나게 좋아해서 자주 들었었고, 이 두 번째 꽃갈피 앨범은 상대적으로 더 그냥 슴슴하게 지나가는, 뭐 좋게 말하면 이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아이유님만의 좀 캐릭터가 살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요거는 C로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안 들었기 때문에 제 취향으로 갈리자면은 C 정도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얘기해볼 앨범은 아이유님의 미니 앨범 5번째 앨범 러브 포엠이라는 앨범이고요. 타이틀곡은 블루밍과 러브 포엠이었지만 또 시간의 바깥이라는 수록곡도 그 뮤직비디오도 찍어서 이제 공개를 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리메이크 앨범인 꽃갈피를 제외하면 팔레트와 라일락 그 두 정규 앨범 사이에 발매된 앨범인데, 그 중간에서 자연스러운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타이틀곡인 블루밍이나 러브 포엠보다는 시간의 바깥을 훨씬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간의 바깥은 이제 너랑 나의 좀 뒷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유님의 가사도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이민수 작곡가님, 좋은 날이나 분홍신 같은 아이유님의 히트곡을 작업하셨던 이민수 작곡가님과 또 오랜만에 합을 맞추셨는데, 스케일감이나 그런 멜로디의 감성을 너무 잘 살린 그런 트랙이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고, 포맷 자체가 좀 책 같은 형식으로 발매가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운드적인 실험보다는 사실은 아이유님의 작가로서의 능력, 작가로서의 잠재력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만든 앨범이기도 해요. 속지도 보시면 뭐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시집이나 일반 단행본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일부러 만드셨거든요. 이야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앨범은 저는 근데 시간의 바깥을 제외하면 사실 제가 그렇게 자주 돌려듣는 앨범은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은 B로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 앨범은 아이유님의 정규 앨범으로서는 가장 최근 작품인 라일락 5집 앨범입니다. 패키지가 굉장히 좀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든든한 패키지로 발매가 되었고, 이 앨범 사진을 그리고 진짜 잘 찍었어요. 제가 아이유님의 앨범 전체를 통틀어서 사진은 이 앨범이 좀 제일 잘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진을 잘 찍으셨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이 앨범의 사진만 모은 사진집도 또 따로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앨범에 대해서 떠올리면은, 이 앨범을 내고 나서 아이유님이, 그러니까 이 작품 내적으로만 아니고 아이유님이 어떤 방송이나 그런 곳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도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이 작품을 내시고 좀 음악을 한동안 안 하시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앨범을 낸 아이유님은 뭔가 홀가분한 느낌? 라일락이라는 노래 주제 자체도 사실은 좀 이제 20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지금까지 아이유를 좀 정리하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했던 작품이고, 특히 이제 그런 느낌을 더하는데 이제 마지막 트랙인 에필로그라는 트랙이 또 실려 있어가지고 가사 자체도 굉장히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제 아이유님 이거 음악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뭐 그 뒤로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열일하고 계시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뭐 1번 트랙인 라일락은 굉장히 팝적인 느낌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가, 봄 안녕 봄 같은 트랙은 나얼님 특유의 그 느낌이 강한 애절한 느낌이 있는 그런 트랙이었다가, 아이와 나의 바다는 또 스케일이 굉장히 컸다가, 어프는 갑자기 가벼웠다가, 이런 식으로 앨범 전체가 약간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느낌보다는 살짝 더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상쇄할 정도로 곡마다의 성격이나 곡마다의 주제들 그리고 사운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유님의 작가로서의 주제의식이나 그 표현력이 정말 이제는 정말 정점에 올랐다, 그런 느낌을 주는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메시지와 그 곡을 충분히 표현하는 아이유님의 뭐 보컬적인
표현력을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곡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티어메이커를 하면서 아이유님의 가창력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거의 못한 것 같은데, 그 지난번 아이유님의 콘서트 영화 후기를 남길 때도 말했지만 뭐 아이유님이 노래를 잘하신다라는 거는 그냥 1+1은 2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뭐 하나마나 한 얘기라서 사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앨범은 곡 하나하나마다의 그런 존재감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A로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유님의 뭐 EP 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니 앨범 사이즈이긴 하지만은 미니 앨범에 속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조각집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특이하게 이제 앨범이 단독으로 발매되진 않고 화보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발매가 되었어요. 그 20대 시절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을 그 나이 순서로 담은 화보와 다큐멘터리가 있고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라일락 얘기를 하면서 아이유님이 이거 음악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앨범을 통해서 더 그런 게, 왜냐면 이 앨범이 진짜로 뭐랄까 다 털어내자, 아이유님의 그 20대까지 쌓여있는 걸 다 털어내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미발표 곡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연에서만 불렀는데 발표는 안 했던 이런 곡들을 모아서 발매한 앨범이에요. 후련하게 묵은 걸 다 털어내자라는 느낌을 줘가지고 저는 당시에는 좀 걱정을 했던, 다행히 열일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적으로 앨범 전체 일관성으로만 보자면은 앨범 중에서 최고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딱 차분하고 어쿠스틱적인 무대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리고 곡의 주제의식도 너무 날카롭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서정적인 무드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이 작품도 대단한 욕심이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아이유님이 그동안 발표하지 못했던 곡들을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정리하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앨범이어서 막 앨범 자체로서의 그런 특징이 도드라지진 않고, 그렇지만 뭐 아이유님의 팬분들이나 특히 아이유님만의 그런 서정적인 감성을 좋아하시는 많은, 그러니까 사실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왜 그런 밈도 있잖아요. 아이유의 코어 팬분들은 아이유님의 팬임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면 나 아이유 좋아해라고 하시는 일반적인 청자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히려 진짜 찐 팬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아이유님의 라이트 팬분들도 정말 좀 매력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치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유님 앨범은 그냥 무조건 다 살 정도로 아이유님의 음악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앨범이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C에 놓겠습니다. C에 놔도 큰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최신작인 미니 앨범 더 위닝이라는 앨범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유님이 20대까지 그거를 라일락 앨범과 조각집 앨범을 통해서 다 털어내고 30대의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발매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승리라는 테마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앨범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류의 앨범입니다. 저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그 채셔 미니 앨범을 많이 떠올렸는데, 제가 채셔 미니 앨범을 얘기하면서 아이유님이 그런 앨범을 또 내시진 않겠지만 이제 그때 아이유님이 그 앨범을 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 위닝 앨범도 글쎄요, 뭐 물론 이 사운드적으로만 봤을 때 아이유님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음악들을 또 보여주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뭔가 이 앨범만의 어떤 캐릭터, 이 지점에서 아이유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러니까 채셔에서의 그런 좀 날카로움을 홀씨나 쉬, Love in Soul 이 트랙들에서 저는 좀 다시 느낀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홀씨 같은 트랙만 봐도 굉장히 힙합적인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 사운드의 표현법이나 메시지도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라일락 앨범을 얘기하면서 되게 마무리하고 털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는 그 20대의 어떤 것들을 털어내고 나서 아이유님에게 남아있는 거는 굉장한 음악력 작가로서든 그 가창자로서든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으로서든 혹은 기획자로서든 그 아이유님의 이제 농축된 음악력이 가득가득 담겨서 이 미니 앨범으로 탄생한 것 같은, 아이유님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더 자기 표현을 능숙하게 낼 수 있는 아티스트구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들었던, 많은 분들 그러시지만 저도 이 앨범에서 최애곡은 Love in Soul인 것 같긴 해요. 홀씨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하고, 홀씨는 뭐 가사나 사운드도 좋지만 뮤직비디오가 엄청 귀여우면서도 뭔가 아이유님의 커리어를 돌아보자면 낯선 부분도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앨범은 당연히 S에 올려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티어 배치를 해봤는데 쭉 살펴보면서 세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지금 S티어에 제가 세 작품을 올렸는데 아이유님의 10대 시절 작품부터 20대, 30대까지 이 세 작품이 골고루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치면은 채셔가 맨 앞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채셔를 맨 앞에 넣고 이 둘 중에서는 리얼 앨범도 워낙에 좋아했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위닝을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를 S의 순서대로 놓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A티어를 살펴보면 지금 4작품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지금 모던 타임즈 에필로그가 두 곡이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해요. 네, 두 곡이기 때문에 그 트랙 간의 매력의 편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의 곡이 좀 여러 개 있었으면 S에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A에서 맨 앞으로 놔보고요. 이게 어쨌든 앨범 티어니까 그래도 데뷔 앨범은 조금 더 앞에 놓겠습니다. 20살의 봄은 뭐 복숭아도 좋고 하루끝도 제가 정말 아이유님의 최애 곡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앨범 단위로의 어떤 그런 그 제안에서의 매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A의 맨 뒤로 놓아보고요. 지금 B티어에 6개의 작품이 올라와 있는데 B티어에서는 이 집은 A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집이 지금 보니까 뭐 데뷔 앨범에 비해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데뷔 앨범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 집을 그럼 A에서 세 번째로 놓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확 올랐네요. 네, B티어에서는 이 정도 순서가 제 취향으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티어에 4개의 작품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정규 1집을 좀 많이 들은 편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셋 다 제가 그렇게 많이 들은 앨범이 아니긴 하지만 저는 마시멜로라는 타이틀곡은 사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수록곡들에서 그렇게 큰 인상을 받지 못해서 요거를 조금 밑으로 빼고 네, 요 순서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유님의 앨범은 채셔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알기로도 채셔 앨범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극과 극으로 갈리는 느낌의 앨범인 것 같은데 저는 채셔가 좋아하는 앨범이어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A에 있는 앨범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앨범들이고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앨범들도 뭐 완성도적인 면에서는 다 훌륭한 그런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앨범을 다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를 정말 좋아하고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C티어라고 해서 싫어하는 작품들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제 취향으로만 보자면은 요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어 메이커 마무리 해보기로 하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아이유님의 앨범 중에서 최애 앨범을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애 앨범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또 어떤 그 능력과 작업과 작품과 활동들을 보여주실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아이유님에 관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할 것들이 있으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